자, 25년 6월 헌법 최신 판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판례죠. 요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판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조합 인원이 향응 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를 불응, 즉 복사 안 해줄 때 이러면 처벌받겠다라는 그런 거예요. 사실 조합이라는 게 재개발한다는 게 엄청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 생길 때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사실 조합의 반대편은 얘들이 뭐 3분의 2가 동일했다 또는 H건설, S건설로 자 우리가 이제 이 재개발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실인지 정말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게 의심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야 니네 조합원 명부 내놔봐. 실제로 이거 조합원들이 도장 찍은 거 맞니?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원 명부 이런 것들을 복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뭐 때문에 그래요? 자,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거를 감시, 통제하기 있어서 뭐 투표권 이게 있나? 가장 기초적인 자료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내놔라. 아니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사람인지 진짜 이 아파트 사람인지 이런 걸 밝히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거절해? 진짜 누가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도장 찍은 거 아니냐? 즉 제대로 된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냐? 이거를 감시 통제하기 위한 거니까 간단하죠.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. 자, 합헌입니다. 불응했을 때 처벌한다. 두 번째죠. 역시 이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판례도 중요한 판례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. 단지 이쁘다. 뭐 이런 게 아니라 강간이라든지 강제충이라든지 이런 성적 욕망, 성범죄 이런 걸 유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물론 조금 추상적이긴 하죠. 근데 판례는 뭐다 명확성이라는 건 최소한의 명확성이니까 법관은 알 수 있겠다는 거죠. 그래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. 합헌입니다. 진폐 근로자의 경우 유족 보상 일시금을 미지급.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주지 않으면 뭐로 주겠다는 거예요? 연금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. 왜 이걸 일시금으로 주지 않고 연금으로 줍니까?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진폐 근로자의 약간 특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. 진폐, 폐가 문제가 되신 분들인데 일단 첫째 진폐 근로자는 장기간 그러니까 이런 폐를 상하게 하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 지붕에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인데 공기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첫째는 장기간 노출되어서 폐가 이제 오래 망가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든요. 따라서 일시금으로 줬을 때 그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. 또 재발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. 재발. 그러니까 핵심은 일시금으로 줬을 때 이 돈을 다 써버리면 이게 오랜 기간 동안보다 여기도 나오죠. 대부분 고령 경우가 많다.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할 거냐. 그리고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.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약간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필요한 것 같다. 따라서 일시금 안 돼. 이건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하죠. 이 판례는 A급이에요. 아주 중요합니다. A급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판례랑 좀 비슷하죠. 우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했을 때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가중처벌은 뭐였어? 위헌이죠. 다만 면허 취소는 합헌이었잖아요. 이거 지금 문제가 뭐야? 면허 취소죠. 또는 면허 결격입니다. 면허 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벌이다. 즉 그렇게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. 자, 따라서 여기도 이런 얘기를 해요. 시간적 간격이라든지 기준, 알코올 농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. 기존에 이거 가중처벌하면 위헌이었죠. 다만 면허 취소는 합헌이었죠. 이것도 뭐다 면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건 면허 취소가 아니라 2년간은 뭐예요? 면허를 못 갖게. 면허 결격. 2년간은 못 갖게 하는데 행정이죠, 행정 그죠? 형사처벌이 아니야. 그러면 2년 지나치게 과한 건 아니다. 행정이니까 뭐요? 합헌이다라는 거죠. 이런 건 체크를 하셔야겠네요. 그 다음입니다. 요거는 뭐 최신 판례니까 나올 수는 있겠죠.
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최신 판례다. 이 판례는 뭐야? 군인 등을 강제추행했을 때 징역형 일원주의. 이 말은 뭐가 없다? 벌금이 없더라라는 거예요. 벌금이 없더라. 셋째 줄, 죄질이 나쁘고 전투력이 약하러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말이 공감을 하는 게요. 이게 징역형 일원주의가 아니라 뭐 벌금형이 되면 이 사람 벌금 받고 뭐요? 다시 부대로 원대 복귀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사람을 고발했던 보통 우리가 하급자를 강제추행하지 상급자, 나보다 윗사람을 강제추행하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 하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고소했는데 이 사람이 벌금 받고 다시 돌아버리면 와, 정말 이거 때려쳐야죠. 그죠? 그러니까 결국 군 전투력이 뭐다? 약화로 이어질 수 있죠. 또 주변 사람도 볼 거 아니야. 뭐야? 저 사람 다시 돌아왔네? 그러면 어떻게 고소고발을 하겠어?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뭐다 깜빵 들어가서 결국 둘이 못 만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. 그래야 주변 사람도 그걸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소고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. 따라서 징역형 일원주의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다음 판례 중요 판례도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사후적 경합범을 필요적 감면할 거냐, 의무적 감면할 거냐, 이거는 판례는 뭐라고 그래요? 입법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. 입법 재량으로 봅니다. 원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. 따라서 제가 봐도 이거 뭐 필요적 감면을 할 건지 의무적 감면을 할 건지는 입법 재량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내용은 솔직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. 자,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동남아시아로 도주를 했어. 도주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안 들키고 잘 살았다는 거지. 근데 동남아시아에도 뭐요?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이게 이제 나중에 동남아시아에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거 조사를 해봤더니 뭐야? 수배당한 사람이라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제 뭐예요? 범죄인 인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다? 자기 인도하면 이제 한국에서 살인 저질렀으니까 잘못하면 무기징역, 사형 이런 거 당할 수 있잖아. 그래서 뭐라 그래? 동남아시아에서 나 형사처벌해라. 재판해라. 나 여기서 뭐 문서 위조를 했다든지 이런 걸 또 동남아시아에서 저질렀으니까 이런 걸로 수사해라. 그러면 작은 범죄니까 불구속 당해서 또 도망 당할 수 있죠. 그죠?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걸 원한 거야. 동남아시아가 수사해줘. 불구속으로. 근데 지금 문제 한국에서는 뭐요?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런 걸 저질렀으니까 결국 한국으로 뭐다 범죄인 인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안 당하려고 뭐요? 자꾸 인도하지 마라 이런 걸 얘기하는데 판례는 뭐라고 그래요? 자, 이거는 뭐 국가 간의 뭐다 형사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. 제가 봐도 지금 한국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. 이걸 동남아시아에서 불구속 상태로 모여 재판할 수는 없지요. 따라서 이 과정은 잘못된 게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이 내용을 출제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신 판례지만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핵심은 오히려 이건 것 같아요. 즉 사후적 경합법을 의무적으로 감면할 거냐 필요적 감면할 거냐 이거는 입법 재량이다.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. 자, 6월달 마지막 판례가 되겠습니다.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요, 지가 소송해놓고 출석하지 않아. 지가 증인 신청해놓고 뭐 서류 제출 안 해. 그러면 끝내버린다는 거지. 다만 30일 동안 소송해놓고 또는 송달받아놓고 그리고 무변론 다시 말하면 얘기를 안 해. 나와가지고 변론 말을 안 해. 이거는 보통은 끝내버리는데 자백간주로 끝내버리는데 이걸 법관의 재량으로 한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? 일반적으로는 끝내는데 이제 법관이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다. 아팠다라든지 이런 정황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이 너무 형량이 높아. 뭐 중요해. 이런 거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? 법관 재량으로. 민사라고 해도 뭐요? 소송사건 이거 뭐 몇십억짜리야. 몇 억짜리야. 이러면 아 이건 좀 봐줘야 되겠는데. 다시 일반적으로 뭐라는 거예요? 자, 송달을 받았어. 근데 본인이 뭐야? 답변서를 제출 안 해. 그럼 보통 뭐야? 야, 너 송달 받았는데 왜 답변 제출 안 해? 이건 네 잘못이다. 그래서 끝내버릴 수 있어. 끝내버릴 수 있지만 법관이 여러 가지
뭐 액수라든지 그 사람의 상황, 아팠다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, 아, 이건 기회를 더 줘야 되겠는데? 이럴 수도 있잖아. 그죠? 그래서 원칙은 끝내버리지만, 자백간주로 끝내지만, 예외적으로 법관이 뭐요? 안 끝낼 수 있다. 즉, 무변론은 선고하는 거 안 할 수 있다. 이걸 법관 재량으로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. 제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법관이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죠. 법관은 법 전문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재량을 법관에게 주는 것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.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. 원칙은 끝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끝내지 않고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. 야, 30일은 더 줄 테니까 답변서 제출해. 변론해. 이렇게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이걸 법관의 재량으로 한 것은 뭐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자, 6월달 빨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